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화요일 날 날카로운 분석을 해주시는 신스틸러의 김신혜 씨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애국투사 이봉규 박사님. 아이고 네. 다 애국하시는데. 아유, 아닙니다. 항상 이렇게. 네, 자, 오늘 애써주셔서 신스틸러의 감사합니다. 주역 먼저 할까요? 네, 악역 먼저? 주역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주역의 테마는 뭡니까? 네, 나라를 지켜내야 할 사람들인데요. 여기에 이제 악역으로 보내지 못한 사람들도 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나라를 지켜내야 할 사람들인데 네. 악역도 껴있다. 네. 별표는 뭡니까? 별표는 오늘 이제 이슈와 관련된 건데 한번 먼저 예. 보겠습니다. 별표는요? 네. 지금 오늘 청년 청년비대위라고요. 비대위. 오늘 갑자기 열었어요. 근데 그 보시면 제가 저기 PD님한테 하나 사진을 보내볼게요. 저기 그 청년 벨트라고 해가지고 우리 청년 그 벨트는 퓨처메이커 있었잖아요. 있었잖아요. 네. 거기 이제 떨어진 친구들 플러스 또 뭐 전 당협위원장들 그리고 요번에 그 박형준 위원장 통추위에서 추천했던 청년들 이렇게 해서 이제 쪼로로로록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모여가지고 청년비대라고 만들었습니다. 발표를 오늘 했어요. 김종인 비대위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잖아요. 저도 심지어는 이제 지금 이 방송이 나갈 시점에는 김종인 비대위 4개월짜리 김종인 비대위가 이제 가결이 네. 됐습니다. 어. 네, 그 얘기는 좀 이따 드리겠지만 네. 이 퓨처메이커라고 이렇게 이 지역에 이제 청년들을 보낸 공천을 합니다. 네. 그것을 이제 누가 했냐면 김세연이 직접 다 설계를 하하, 했어요. 김세현이 또 나와. 김세연이요. 왜냐 안 되는 지역에 음. 청년들 다 보냈습니다. 학도병 공천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박완수 사무총장이요. 사실 사무총장은 그 당의 넘버 3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 박완수 사무총장은 공천심사위원회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오. 김세연이 모든 총괄을 했고요. 그 증언을 사실 박완수 사무총장이 했거든요. 예. 한 며칠 전, 한 4, 5일 전에 이제 네. 박완수 인터뷰가 나옵니다. 근데 이 퓨처메이커에 나왔던 이 청년들, 도대체 김세연의 계획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방송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40대 경제 대통령 그것에 영향을 받았나 봐요. 갑자기 김종인 측에서 나는 김세연 말한 적 없다 하면서 홍정욱이다 또 이런 기사가 나왔었어요. 이제 그건 발끈한 거예요. 그건 추측 기사지. 거기 그쵸 추측 기사고 그만큼 조선일보에서 또 홍정욱 뭐 김세연 물음표 홍정욱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얼마 전에 사실 김문수 지사님 만났는데 김문수 지사님이 그 김진재 의원 아버지 김진재 의원 잘 아신대요. 돌아가셨지만 아버지는 되게 신사적이고 그런 분이었다고. 근데 워낙 그 돈진재라고 돈 많지. 돈도 많이 쓰고 부산에서는 뭐. 네 부산에 또 이 김세연 이분이 세연정이라는 그 한 저기 고깃집을 해요. 한번 세연정 찾아보시죠. 아니 그 갑부가 고깃집까지 네, 해요? 동네역에 별걸 다 동네역 하는구나. 8번 7구에 했는데요. 어쨌든 이제 고깃집으로 가십시오. 국민들 그만 고생시키고. 근데 그분이 이번 공천에 판을 짜서 청년 학도병 공천을 진두지휘를 했고 그게 이제 증언이 나왔어요. 그리고 다 떨어졌습니다. 그 청년들 다 떨어졌어요? 네. 근데 어떤 면에서는 희생자고요. 이번 오늘 갑자기 청년 비대위라고 김종인 비대위를 왜냐하면 김종인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그랬죠. 네, 김종인도 놀랐을 거예요. 결국 이제 비대위원장이 됐지만 자기가 와서 이렇게 막 몸값 높이고 와서 그냥 거드름 필라 그랬는데 지금 아주 국민은 정확하고 당원은 정확합니다. 지금 그 당원 당규 규칙을 그 부칙을요 바꾸는 상임전국위원회는 부결이 됐어요. 부결됐어요. 네, 그래서 그 못 바꿉니다. 그래서 8월 31일 전당대회가 그대로 가요. 전당대회. 네, 그러니까 김종인 대안 없어. 그래, 우리도 지금 대안 없는 거 알아. 그럼 4개월이네요. 5, 6, 딱 7, 8. 4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사 보여주실래요? 그 김종인 가결 일단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래서 그 얘기로 가기 전에 오늘 갑자기 청년 비대위를 띄웁니다. 네. 그래서 어색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비판의 목소리를 이제 감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김종인 그 이제 위원장이 되셨는데 김종인 위원장 80세와 이런 35세 평균 나이를 하면요 115세인데요. 아무리 n분의를 해도 5, 60대가 넘습니다. 본인이 평균 연령을 제일 초고령. 그래서 사실 요번 비대위에 별명이 생겼는데요. 100세 시대, 100세 정당, 100세 비대위. 90까지 해먹을까 100세까지 해먹을까 끝까지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걸 다행인 것은 이런 목소리를 이제 김종인 비대위도 알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갑자기 급하게 청년 비대위를 띄웁니다. 근데 옳은 소리라고 당 방송국이 있는데요. 거기서도 이들의 그 인터뷰나 회의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이것은 정확하게 그림입니다. 그림일 때와 우리가 병풍과 그림일 때와 진짜
이 주역으로 부를 때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상황이 있고 오늘 그 사진들을 쭉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사실 청년들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네, 여기 보시면 크게 뭐. 예, 면면이 일단은 제가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냐면 왜 알려드려야 되냐면 저는 우리 플라톤이 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플라톤의 그 얘기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아이고 이게 뜨지가 않네요.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플라톤이 정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받는 벌 중에 하나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지금 당의 청년 지지율이 낮은 이유는요. 이 청년들이 이제 여기서 면면이 몇 분은 괜찮은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얘기를 드릴 텐데 저도 이게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친구들이 초중고를 다 대한민국에서 나왔거든요, 웬만큼. 네. 근데 그 친구들이 얘가 여기 앉아 있다면 난 절대 미래통합당 지지할 수 없어라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아, 그런 사람이 왜냐면요, 젊다고 그게 무기가 젊다고 무기가 아니야. 아닙니다. 왜냐면 네. 이 친구들이 어떻게 면면이 살아왔는지 예전에 민주당의 원종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여자친구가 알고 있어요. 얼마나 성가학적인 친구고 그 친구가 오죽 답답하면 속병이 나니까 인스타에 올린 거예요. 얘가 국회의원 되면 내가 대한민국 떠나겠다 정도의 여기도 면면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정도 사안은 아니지만 알릴 필요가 있어서 저는 이제 갑자기 띄웠지만 여러분들께 이 청년 비대위 오늘 갑자기 하고 이제 사실 여기서 이들이 주장하는 기사는요 50% 비대위원회 우리를 넣어달라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들어가도 되는 사람과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모르시잖아요. 비대위원회 넣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도 아니고. 예, 아니, 그러니까 그 비대위원이 9명이면 네다섯 명을 넣어달라고. 예, 근데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계속 띄우고 있는 게 이래서 어쨌든 오늘 그림이죠. 그리고 이 청년국장 윤선형 청년국장이란 분이 다 이 며칠 전에 전화가 갑자기 왔대요. 한 금토에. 아주 갑자기 모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몇 명 항상 정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상궁이 있고 무수리가 있고요. 내빈이 있습니다. 여자로서는 그러고요. 남자들은 이제 병풍. 그러니까 병풍으로 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띄우기 위해서 병풍을 세우는 게 있는데요. 그렇게 희생되는 것도 내지는 청년 낭인들도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여러분들께 이걸 알려드려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청년 정치 말하지만 면면이 알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요번 비대위원회 분명히 몇 명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4개월 청년위원이 있다는 것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여기 요 분 지금 간사가 됐어요. 김성용이라고. 예, 여기는 김용태 사람입니다. 그래서 김용태라는 그 의원이 모든 순간에 이 친구를 자기가 혁신위원장 할 때 혁신위원으로 넣고요. 모든 순간에 역할을 시킵니다. 그리고 사무총장 시절에 송파병 거기 그 지역에 이 당협위원장을 오디션으로 됐다고 하지만 어쨌든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천을 못 받았어요. 결과적으로. 그런 청년인데요. 당에 오랜 세월을 어쨌든 뭐 했으면 했는데 바른정당 나갈 때 쭉 나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당을 지켰다 이러면서 외치는데 인지도들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당을 지켰다고 하면 지킨 줄 아는데요. 아주 청년 조직해서 바른정당 나가는데 그 유승민과 배신을 하는데 앞장섰던 청년 중에 하나입니다. 옆에 있는 박진호라는 김포갑의 이번 후보였는데요. 여기는 저는 추천합니다. 예, 표정이 이상하게 나온 게 있는데 이 둘이 같은 시절에 사실 활동을 했지만 이 청년은 좀 다른 면모가 있는 게 예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 국밥 광고 있잖아요. 네. 국밥 광고 때 네, 거기 나와요. 거기 나온 사람. 국밥 광고 그 시즌에 막 마라톤을 하는 게 나오는데 이 청년은 어쨌든 최선을 다합니다. 둘이 여기가 동생이거든요. 근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여기는 최선을 다하고 골프 선수랑 선거 기간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슈가 됐는데 그 신혼여행을 안 갔습니다. 김포가 신혼여행이다 이러면서 같은 시기에 활동했지만 저는 이 청년은 어쨌든 좀 성숙했다. 그리고 성장했다라고 봅니다. 다들 잘 모르니까. 다 몰라요. 그렇게 자세히 안 해도 되는데. 자세히 할 필요 없이 그냥 근데 일부는 문제 있다. 네, 일부 문제 있답니다. 그리고 이 보시면 네. 여기 천하람, 여기는 이제 김세연 쪽 사람입니다. 김세연의 여의도연구원에 원래는
의원실에 있다가 이제 그 김세연 의원 때 여의도 연구원으로 왔고요. 모든 순간에 지금 김세연 쪽 라인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 참모였던 친구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예, 이렇게 뭐. 소진되는 게 안 근데 같고요. 여기서 몇 명은 문제가 있는. 근데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 천하람 변호사와 여기 김재섭, 여긴 도봉갑에 나왔었거든요. 여기는 네. 순천에 나왔었고 아마 이 둘을 띄우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비대위원회 이 둘이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여기까진 그렇고 그 조성은이라고 그 연설하는 친구 같이 이렇게 정론관에 쓴 것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비대위원 4개월짜리라고 하더라도 누가 들어오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네. 여기 조성은 요 아까 그 여자 조혜림이란 친구랑 여기는 결혼을 했어요. 지금 부부가 서 있고요. 여기 이 조성이란 친구는 그 기사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조성은은 국민의당 시절에 검찰 조사를 시게 받았던 사람이에요. 뭐 우리 그때 안철수 하면 국민의당 생각나시죠? 네, 조성은 이 여자입니다. 네. 아, 예. 가지고 그 내려보시면 거기서도 비대위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국민의당 전 비대위원이 그 내가 말한 것과 진상조사전 자료 뉘앙스 달라 뭐 조작 지시 여부 하면서 뭘로 조사받은 거예요? 그때 보시면 문준용 대상으로 네. 취업 특혜 의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네, 했다 이렇게 나오네요. 국민의당, 예, 그때 국민의당에서 이걸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어떤 면에서는 탄압을 받았던 저기 비대위원인데 어쨌든 검찰 조사를 했었고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오는데요. 저는 왜냐면 우리가 청년이라고 하면 그냥 서 있어서 젊어 보이면 아이고 그럴만하니까 저기에 와 있겠지 하면서 우리의 국민의 무관심이 아무나 안 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의 청년이 중요한 것이 그렇지. 아니고요. 왜냐면 김종인 위원장의 그 컴플렉스입니다. 자기가 100세 시대니까 자꾸 젊은 뭐 70년대생 뭐 계속 했잖아요. 진짜 젊은 생각을 갖고 노욕을 부리지 않는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고요. 네. 청년 비대위 이렇게 뭐 자세히 얘기할 네, 건도 네. 아니니까요.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위로 가시죠. 정말 괜찮은 사람 두세 명을 잘 검증해서 제발 3명도 많은 것 같은데. 맞습니다. 2명 정도. 예. 자, 3위는요. 네. 김종인의- 역시 이번 주에 신스틸러는 뭐 방금 전에 김종인 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제 가결이 김세연, 됐습니다. 이준석이가 나오네요. 네, 이번 주가 엄청 이 둘이 바빴죠. 근데 이제 김세연은 어쨌든 지금 좀 뒤로 빠진 것 같아요. 왜냐면 여론이 너무 안 좋고 김무성을 싫어하던 사람들 그리고 유승민을 싫어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만약에 퍼센테이지로 자유파에서 보면 김무성은 거의 빌런급입니다. 우리 그 어벤져스에서도 그 타노스 있잖아요. 예, 타노스급이에요. 그래서 그냥 김무성이라는 분은 그들도 알아요. 김무성 걔도 알아요. 우리 김무성 우리 님은 타노스래요. 그래서 그냥 모두가 그냥 우파다 하면 일단 다 싫어한다고 자기네들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70%에서 50%는 유승민을 싫어합니다. 자유우파에서. 근데 김세연은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겠지만 이번에 김세연도 느꼈을 거고 한 30%는 김세연을 싫어하고 40% 정도가 이준석을 싫어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김세연보다 이준석을 이준석 더 더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예. 제가 이 며칠 사실 이준석이 왜 이런 행보를 왜냐면 자유우파 거기다 보수 유튜버 뭐 본인이 이쪽에 그냥 총질을 있는 대로 하잖아요. 그냥 제 전에만 해도 보수의 가치를 그래도 하는 좀 젊은 청년. 그러니까. 그리고 뭐 좋은 이런 운이 좋았지만 어쨌든 발탁됐던 청년 정치인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방송을 어쨌든 방송으로 인지도가 생긴 이런 정도로 보면서 기대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럼요. 예, 저도 박사님도 많이 기대하셨고. 근데 최근 행보가 우리 방송에서도 준서가 안타깝다라고 한 게 지금 13만 명이 넘게 봤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왜 그럴까? 갑자기 왜 이렇게 요즘 와서 이렇게 할까를 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아까 이들보다는 이준석이 좀 나은 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망가지는 게 연예인도 보면 좀 스타가 될 수 있는 애가 있고 어떻게 해도 그냥 워너브댐인 애들이 있는데 스타가 될 수 있는 애를 잘 키우는 게 더 좋잖아요. 근데 왜 망가질까? 뭐 때문에 이런 선택들을 할까라고 하면서 좀 관심을 갖다가 이준석 최고가 어제 이제 펜앤마이크에 나와요. 그래서 이 어떤 기자랑 인터뷰하는 걸 보다가 이제 이렇게 심리 분석을 빵 온 심리가 있습니다. 실직자 심리입니다. 그래서 이준석 씨의 넥스트 잡을 응원합니다라고 제가 어제 방송을 찍어서 올렸어요.
왜냐면 진짜 책상이 빠지고 왜냐면 그러면서 어제 명확하게 6시로 이제 이준석 최고는 최고위원이 아니거든요. 당선인도 아니고 이제 사실은 그 TVN이랑 CBS 또 가서 방송해야 되고 오늘도 KBS 4시 사사건건에서 이준석을 띄워주더라고요. 그쪽에서 그렇게 막 이준석과 강남병에 저희 지역에 나왔던 김한규라는 민주당의 후보 있어요. 둘을 뭐 거의 그 수령급으로 띄웁니다. 수령급으로. 그래서 뭐 그건 좀 오버한 말이지만 그래서 왜 이 심리가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준석은 이제 책상이 이게요. 상무고 뭐고 자기가 최고위원은 높은 직책이잖아요. 높은 직책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최고위원 또 여기저기 여러 번 했잖아. 비대위원. 비대위원. 박근혜 대통령 근데 보세요. 다 당선된 게 아니에요. 임명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 실직되는 심리는 내가 자리가 빠지면 이제 다음 행보를 어떻게 하지? 그럼 김종인이 된다고 믿었을 거예요. 그럼 김종인이 원하는 바를 해주는 거죠. 이 책상이 빠져가는데 내가 다음 잡으로 빨리 이동. 이 9일 만에 김종인이 아주 탁월하지 않습니까? 김종인이라는 분은 9일 만에 선거 참패를 한 책임이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몸값을 높여서 이 유튜브 탄압에 왜 이들이 나섰는지 알겠어요. 왜냐면 조선일보가 만들어주고 김세연 이렇게 하고 좋은 워딩들이 나오고 70년대생 기술론, 830 기술론 아주 그 상큼한 이런 아젠다들을 던지면 와 이렇게 믿어줄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유튜버들의 댓글 실시간 반응 이것을 이제 김종인도 알아버렸어요. 아무리 조선일보에서 뭐 하고 작업을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오늘 결국은 상임전국위원회에 투표가 나왔고요. 네, 어떻게 됐어요? 상임전국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결이 돼서 그 전당대회는 연기는 없다. 그러니까 8월 30일 날 하는 걸로. 그럼 그대로 가는 거다 했고요. 그다음 전국위원 투표는 330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찬성이 117명, 반대가 80명입니다. 그래서 27명의 차이로 아주 막 엄청난 대단한 지금 환영을 받고 들어오시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비대위원장으로는 되는데 임기는 8월 30일까지다. 네, 아주 정확한 당원들의 마음이죠. 그러네요. 정확하게 비상대책 4개월. 된 네, 왜냐면 지금 당장 누굴 찾기가 어려우니 4개월 동안 당신이 하시오. 잘 하시오. 우리가 지켜보겠소. 이게 그 당원들과 전국위원들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바로 조선비즈의 기사를 보여주시면 이제 마음이 화가 나겠죠. 김종인은 거부 이렇게 이제 나긴 했어요. 좀 너무 세게 나오긴 했지만 아래 내용 보시면요. 전국이 통과됐는데 이 임기 제한 없애는 요거는 안 됐는데 근데 심재철 지금 이제 당대표 권한대행님이 오늘로 이제 마무리가 되신 건데 자꾸 김종인 쪽을 갑자기 안 그러셨는데 왜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김종인이 바꿀 수 있다 또 왜 이래 버리세요. 당원 당규를요? 네. 그럼 안 되지. 비대위원장이 되고는 근데요. 비대위원장이 되면 이제 비대위원장이 전국위원회를 열 수 있다는데 중요한 건 아래 기사를 봐주십시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4개월짜리 비대위원장은 받을 수 없다. 라는 걸 김 전 위원장 측 누굴까요? 그 측이 이제 어쨌든 승질 난 거죠. 나는 여기서 대권 주자도 만들고 1년치 하고 뭐 이것저것 하고 나한테 줄서게 만들고 내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이제 하고 싶으셨는데 지금 최소한 이제 대선까지 킹메이커 하려고 그랬는데 킹메이커. 네, 제대로 이제 자기 가치만큼 딱 들어온 거예요. 4개월짜리 비대위원장이 정확한 지금 스탠스고요. 그랬더니 아래 내려보시면 그래서 당원 당규는 개정이 안 됐고 그래서 오늘 통합당 전국위에서 이뤄진 결정을 비대위원장 추대로 생각하지 않는다. 네. 이런 얘기를 최명길 비서실장이 또. 네. 그럼 뭐 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또 자기 더 해달라는데요. 이러다가는 그냥 이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많은 의원들의 인식이 그럼 전당대회 더 빨리 준비하자. 우리가 더 빨리 준비하고 더 좋은 사람을 모시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면 당대표에 꼭 현 의원들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현 의원 플러스 진짜 모실 분들을 당대표로 모시게 추진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땐 이분 원래 성격이 이렇대요. 뭐 만약에 시집을 가면 네 시집 가요 절대 이렇게 안 한대요. 내가 시집 지금 가야 되겠어. 집도 안 사줬는데 뭐 이렇게 약간 하는 분이고 비서실장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요. 들어오시긴 저는 할 것 같습니다. 내려보시면
이 통합당 당원에 따르면 상임위는 최고위 의결이나 제적의 4분의 1 이상이 보여주시면 기사. 요구될 때 의장이 소집을 하고요. 비대위가 꾸려지면 최고위원회 해산하고 그 기능을 비대위가 대신하는데 여기 보시면 권한대행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이 이날 모두 발언해서 앞으로 당원 개정은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추진해 나갈 거예요. 이거 뭐예요? 힘을 자꾸 실어주는데 아까 마지막 이제 회의가 끝나고 조경태 최고위원이 나와서 사실은 불만이 있죠. 그래서 이 표현을 했고 큰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거 뭐 가결은 됐지만 이 4개월 안에 잘 하시고 나가셔라 아마 이런 워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님과 그다음 정우택 지금 전국위원회 의장이세요. 두 분이 있는데 표정이 너무나 상반됩니다. 네, 이 정우택 의장은 표정이 너무 안 좋아요. 왜냐면 아까 앞에 상임전국위원회가 부결됐기 때문에 가결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어쨌든 됐고요. 그 순간에 이제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스스로 임기를 늘린다는 건요. 절대 안 되고요. 비판 너무 이건 당원들이 비판을 하고 이미 지금 당원들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당신 까불지 말고 4개월만 잘하고 잘 청소하고 나가. 한마디로 청소 용역 업체 있잖아요. 불렀는데 그냥 틀어 안겠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됩니다. 청소했으면 나가야죠. 그래서 그것이 역사상의 김종인이 할 일이고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4개월짜리 당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되셨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홍평에서도